2022년 6월 15일 미국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즉 75bp 금리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역시 연준은 초기에 물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 1980년대 초반 당시 폴 볼커의 연준은 금리를 인상해서 겨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빨리 인플레가 사그라들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견인하는 요인은 최소 4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 이후 지나치게 확대된 유동성.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발 원자재 불안. 셋째, 리오프닝 후의 보복 소비. 넷째, 상하이 봉쇄발 공급 쇼크. 이 중 하나도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많은 재화의 생산 비용과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6월 15일 미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75bp를 인상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호재라고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75bp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잡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플레이션 강화 요인 4가지 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풀린 유동성이 이것만으로 갑자기 삭제될 수는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름 휴가를 앞두고 전 세계적인 소비 폭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상하이 봉쇄 해제 후에도 물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첫 번째 요인인 과도한 유동성을 일부 축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인플레 우려가 불식되고 증시가 다시 대세 상승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상에서 조금씩 인플레가 체감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뭄으로 인한 전 세계 식량난, 보복 소비가 견인한 인플레이션, 상하이 봉쇄로 인해 인상된 생산 비용의 정가 등으로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금리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응책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몇 차례 지난 영상들에서 BTS, 즉 비트코인, 테슬라로 대표되는 우량 주식, 서울 아파트로 대표되는 양질의 부동산을 모아가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성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지금 취득하기에는 조건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살 수 없는 분들은 다음 사이클을 철저히 준비하며 현금 흐름과 자산의 크기 모두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머지 자산, 즉 비트코인과 우량 주식에 대한 입장은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하루 1만원 내외 또는 지속 가능한 금액으로 매일 모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 증시 하락에 더해 루나 사태와 이더리움 쇼크로 인해 코인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수준의 가격까지 내려왔죠. 코인을 사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코인 투자의 인상은 투기성 단타에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액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것은 특정 시점의 시세에 크게 좌우되지도 않고 단기간에 팔아봐야 크게 남는 것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긴 호흡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에 펼쳐질 상승장까지 꾸준히 모을 수 있다면 지금 같은 순간은 인생을 바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방어수단인 동시에 특정 화폐 가치에 연동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리 인상에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기에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동안에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가기에는 어느 때보다 유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다면 이 책 및 지혜의 족보 유튜브 채널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오태민 작가님이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로 대표되는 우량 주식 모아가기도 동일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라고요? 하고 반응하는 분도 있겠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안 사면 언제 산단 말입니까? 애초에 조금 더 떨어지면 사겠다는 말은 지켜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그 생각은 미뤄지고 미뤄져서 바닥을 찍으면 사겠다, 상승 추세로 반전되면 사겠다는 방향으로 귀결되는데 바닥은 개인이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이치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도 발견하기 매우 어렵고요. 그 기간 동안 시장에 남아있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돈을 벌고 나서 대세 상승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싸지 않은 가격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진입하는 가격이 지금보다 낮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릴 것을 각오하고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은 올라가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생산 비용이 거의 올라가지 않거나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출수록 좋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은 높아진 금리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거나 늘어나야 합니다. 무차입 경영을 하거나 늘어난 금리를 전가할 수 있거나 채권 추심을 영위하는 기업이 그 예시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기존에 소개한 기업들 중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모두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역량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요즘과 같은 하락장에 상당히 저렴해져 있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자마자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악재가 끝났을 때는 주가의 레벨이 달라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좋은 자산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모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워렌 버핏도 항상 의견을 경청하는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책에서 언급한 하락장의 특징 중 일부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발전이 둔화된다. 기업이익은 변동이 없거나 감소하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 매스컴은 나쁜 뉴스만 보도한다.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아지고 침체된다. 어디에서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수용하면 돈을 잃는다고 여긴다. 공포가 투자자 심리를 지배한다. 주식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 자산 가격이 내재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 모두 상황이 영원히 악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말라는 말이 저점 매수를 대신한다. 가격이 새로운 저점에 도달한다. 매스컴은 이러한 침체된 추세에 초점을 맞춘다. 매수를 삼갔던 사람들, 매도한 사람들은 자신이 맞았다고 느끼며 똑똑함을 인정받는다. 포기하고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하락세를 더욱 심화시킨다. 내재된 장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다. 리스크가 낮다.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위험은 있고 기회를 놓치는 것만 걱정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공격적이어야 할 때이다.